형사소송법 개정 후 경찰 비리와 비위 문제, 경찰의 권한 대비 책임 강화 방안.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다뤄볼 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경찰의 비리와 비위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권한 대비 책임 강화 방안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1차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권한의 확대에 상응하는 실질적 통제와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수사와 비위 행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지휘부 중심의 추상적인 통제나 개별 윤리의식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서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위법이나 비위 행위를 저지른 현장 수사관 개인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첫 번째로 현상과 주요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비리와 비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리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이치에 어긋나는 부정부패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부패 행위를 폭넓게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반면 비위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직무 관련 법령이나 내부 복무 규정,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뜻하며 감사 및 징계 절차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법률 및 행정 용어입니다. 다음으로 경찰 및 수사 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약 13만 1천 명에서 13만 2천 명 수준입니다. 이 중 수사 자격을 뜻하는 수사 경과를 보유한 인원은 약 3만 2천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전담 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은 약 2만 3천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전체 경찰의 약 18%에서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수 격차 또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초임 검사의 연봉은 세전 단일 호봉제 기준으로 약 6,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선입니다. 반면 공채 순경 초임 연봉은 약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검사 초임의 약 53%에서 57% 수준이며 간부인 경위 초임 연봉 역시 약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검사 초임의 약 70%에서 7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로부터 경찰에 넘어간 권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1차 수사 종결권, 즉 불송치 결정권입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둘째는 독자적 수사 주도권입니다. 고소나 고발 사건의 수사 개시부터 입건 여부 결정, 증거, 수집 방향 설정까지 경찰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에 따른 우려 사항과 국민 피해 사례입니다. 권한 확대와 처우 격차에 따라 생계형 비리와 비위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체계와 업무, 과중이 맞물린 상태에서 강력한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다 보니 소액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같은 관행적이고 생계형인 비위에 노출될 구조적 위험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자체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 피의자 측과의 사적 관계나 대가성 청탁으로 인한 사건, 무마 및 부실 수사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피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A씨는 거래처 B씨의 기망 행위로 억대의 금전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 B씨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핵심 증거 제출을 누락한 채 사건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조기 종결해 버렸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검찰 재검토를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사건 처리가 수개월 지연되는 동안 피고소인 B씨는 이미 재산을 은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A씨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졌고 추가적인 법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강력한 수사관 책임 규정과 적발 및 처벌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위 적발 시스템 구축입니다.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킥스 기반의 이상 감지 기능을 도입하여 사건 처리의 부당한 지연, 핵심 증거, 누락,
이유 없는 불송치 결정이 발생할 때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과 경보가 작동하는 AI 감시 모니터링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 총무감사인권관실의 정기 암행 감사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상시 적발 채널을 가동합니다. 둘째, 적발 시 즉각적인 처벌입니다. 청탁수수, 사건 무마, 고의적 부실 수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즉시 직위해제 및 파면, 해임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 조치하고 국가 배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사관 개인에게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상위 관리자 연계 처벌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비위 행위 발생 시 결재 및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팀장, 과장, 서장에 대해 지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동일한 수위의 징계와 보직 해임을 적용하는 상급자, 연자 책임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급자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은폐하거나 방치한 상급자 역시 공범에 준하는 형사 책임과 신분 박탈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넷째, 생계형 비위 예방을 위한 처우 개선입니다. 검사 대비 낮은 보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 전담 인력에 대한 직무수당을 상향 지급함으로써 금품의 유혹을 차단하고 수사관 1인당 적정 사건 수를 제한하는 적정 사건 배당제를 도입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실 수사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해결 방안 및 해결 과제입니다. 수사를 직접 담당한 개별 수사관과 상급 관리자의 직무상 책임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현장 수사관, 개인 및 지휘 라인 책무성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수사 진행 상황과 판단, 근거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공개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수사 프로세스 완전 디지털화, 그리고 수사 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부합하는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 완료 시기입니다. 첫째, 수사관 및 상급자 연계 처벌 규정 강화입니다. 수사 무마, 청탁, 금품 수수 적발 시 담당자, 즉시 파면 및 상급자 보직 해임 조항을 법제화하는 과제로 목표 완료 시기는 2027년 하반기입니다. 둘째, 수사 절차 완전 전산화 및 자동 감지입니다. 킥스 개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과 불송치 사유를 실시간으로 이상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로 목표 완료 시기는 2027년 상반기입니다. 셋째, 외부 감사 및 감시의 실질화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불송치 결정 재검토 권한을 실질화하는 과제로 목표 완료 시기는 2027년 하반기입니다. 넷째, 처우 및 수사 환경 개선입니다. 수사 경과, 수당을 현실화하고 수사관 1인당 적정 사건 배당제를 도입해 생계형 비위를 예방하는 과제로 목표 완료 시기는 2027년 상반기입니다. 권한의 증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엄정함을 요구합니다. 수사권 조정의 성패는 강력해진 수사, 경찰 권력과 처우, 격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부터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한 시스템적 견제 장치, 현장 수사관 및 상급 관리자에 대한 엄격한 연계 처벌, 그리고 생계형 비위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공정한 수사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